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12회 이론평가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을 도난당했대요. 상품은 자산이죠. 재고자산인데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고 거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입사, 사원이 입사한 거 거래가 아니고요. 물품 구입 품위서를 작성했다. 물품을 사려고 무슨 목록을 작성했다는 얘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돈 준 것도 없고 뭐 없으니까 거래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다음에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 업무 출장으로 인한 택시비가 현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안 써도 되겠죠. 자산이 감소한 거고 택시비, 뭐 여비 교통비,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이건 원래 우리 FAT 2급의 급수를 좀 넘치는 건데 한번 들어만 보시고요. 자본을 우리 주로 개인회사를 다루니까 개인회사 자본금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식회사의 자본 항목을 따지고 있는데요. 분류가 다른 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손익이고 나머지는 다 자본 항목이에요. 한 번만 들어봅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첫 번째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자본거래, 손익거래, 주주와의 거래, 영업활동을 통해서 생긴 거. 그리고 이 내용물에 보면 자본금은 이제 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 자본거래를 통해서 벌어진 이익인데 첫 번째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고요. 본 김에 반대로 같이 봅시다. 정반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생긴 게 아니라 손해가 났어요. 이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즉 액면보다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을 때 차이, 싸게 발행했을 때 차이.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이라는 게 있고, 자본금을 감소하고 벌어들인 차이 이익, 감자 자본금을 감소하고 손해보는 손실,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가 내다 팔고 비싸게 팔았을 때 벌어지는 차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긴 또 있어요. 뭐가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것은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했을 때,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정도만 일단 봐두시면 되겠네요. 원래 이제 급수를 좀 넘쳤으니까 여기 이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지. 이거는 FAT 1급부터 법인을 다루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다 배우셔야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4번을 알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항목이 아니라 영업의 손익이구나.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겠다. 어차피 이제 FLT 1급에서 다 하실 거니까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이 내용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치고요. 좀 난이도를 넘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볼게요. 자,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어요. 12월 30일 현재 매출 채권이 25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을 1% 설정하려고 합니다. 기말 결산할 때 분계로 오른 거, 기중에 대손이 발생한 적은 없다. 단기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매출 채권이 얼마 있니? 250만 원 있어요. 여기다가 1%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싶어.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겠죠. 대손이 일어난 적도 없고, 대손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뭐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그냥 다 비용 처리했을 것이고, 그냥 여기 이 금액만 그대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25,000원. 그래서 왼쪽에는 대손 상각 비용 25,000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2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상품 매출 원가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래요.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상품 손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는 게 맞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두 번째, 매입할 때 들어간 운임, 하역료 등 매입 부대 원가는 단기상품 손매입액에다가 빼는 게 아니라 더하시는 게 맞습니다. 틀렸네요. 매입하고 애누리와 환출은 단기 상품 손매입액에 계산할 때 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총 매입액 있으면 총 매입액에서 뭘 빼야 되겠어요? 매입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돌려보내. 환출 또는 값만 깎아. 애누리 빼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를 조건에 따라서 대금 결제는 뭐 빨리 해서 돈을 깎아. 할인. 그리고 이제 더하는 게 있죠.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뭐 매입 운임이라든지 뭐 하역료 등등등 다 이렇게 이걸 물어보고 있네요. 6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공의 손익계산서상 영업 외수익, 외환차익, 임대료 수익, 채무 면제이익 다 영업의 수익인데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것도 범위를 약간 넘치는데 그게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에. 요 속에 한 3개쯤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해서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기는 일은 자본 항목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있다. 하나 봐두시고 혹시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외환차익, 임대료 수익, 채무 면제이익은 이미 알고 계셔야 되니까 외환차익은 뭐예요? 외화 채권 채무가 있는데 지금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환율 차이로 벌어진 이익.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은 아주 구체적인 말은 없는데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사람이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 임대료 수입을 쓰지 않고 그냥 매출 쪽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매출 쪽에 뭐 수입 임대료 우리 프로그램 삼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400번대에 400번대라는 얘기는 주된 영업 활동인 거고 그럼 이건 영업 수익인 거지. 요 이름을 쓰는 것은 이제 900번대에 영업 외 수익 쪽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뭔가 남한테 부동산을 빌려주고 뭐 임대료를 받았을 때 쓰는 일은 임대료 수익.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채무 면제이익. 7번 봅시다. 영업 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옳은 거. 영업 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 이익 또는 손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 게 영업 손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네. 8번. 다음은 주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에 관한 자료인데 단기말 장부 금액과 단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십시오. 장부 금액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래요. 자, 이 자산은 언제 취득했냐면 전기에 1월 1일에 취득했습니다. 전기 1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 50만 원 주고 샀어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고 내용 연수는 5년, 잔존 가치는 없어요. 그러면 전기에 1월 1일에 취득했죠. 50만 원 정액법, 내용 잔존 가치 없고 내용 연수 5분의 1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그러니까 전기의 감가상각비 동일한 금액만큼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잡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가 되면 똑같은 금액을 상각하겠죠. 단기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기 것을 합친 이렇게
올해도 10이고 10인데 분괴를 하면 전기 걸 합친 금액. 그럼 이제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취득한 자산의 구체적인 명칭은 없네요. 예를 들면 뭐 건물 이렇게 하면 건물 50만 원 이렇게 잡고 전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 잡혀서 장부가액이 40만 원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 이건. 자, 올해 한 번 더 상각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이 쌓이는 거잖아. 그럼 장부 금액은 3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올해 감가상각비는 10만 원, 장부가액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부가액, 장부금액. 문제 9번 볼게요. 다음은 한공이 판매 대리점으로 사용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한공이 임대인에게, 즉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 뭐냐? 임차 보증금이에요. 나의 입장에서는 기타 비유동자산,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 부채. 10번 문제 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 후에 기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지출을, 즉 유형자산 사고 나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즉 자산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즉 비용 처리해야 될 거를 여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니까. 그럼 이제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는 거죠. 비용을 작게 잡았잖아. 비용이 작아지면 순이익이 과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잡았으니까 자산이 과대하게 계상된 거예요. 자산이 과대하게 계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본이 과대하게 계상이 됩니다. 여기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요거 자산으로 안 잡아야 될 걸 잡았으니까 이건 알겠지. 그리고 자본이 왜 과대 계상이 되느냐? 이건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우리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이건 항상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암기하실 때는 이 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막대기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왔다 갔다. 얘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얘가 움직인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자산을 과소하게 계상했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말 잘못했다. 자산을 과대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자본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자산을 과소하게 계상하면 자본이 작아져. 부채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채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 작아지잖아. 부채를 줄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너 그래 그렇게 외우면 되겠다마는 좀 논리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 자산이 100이야. 부채가 40이고 자본이 60인 게 정상인 거야. 근데 이 사람처럼 100인 자산을 100으로 해야 되는데 120으로 늘려놨어요. 100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채가 늘어나겠어요? 자기 게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원래 100인데 그럼 얘가 60에 맞지. 근데 이걸 120이라고 늘려놨다니까. 잘못해가지고. 근다고 부채가 늘어나겠어? 지 것이 늘어나겠지. 80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요 그래프만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예? 자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본이 늘어나. 이렇게. 줄이면 같이 줄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냐? 자산이 과대 계상됐고 비용이 과소 계상됐고 아주 단순하게 나왔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거. 특허권, 광학권, 개발비 다 무형자산이고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12번. 다음은 출장 완료 보고서이다. 출장비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거.
출장자, 출장 목적, 기간, 숙박비하고 교통비가 들었고 거래처 선물대로 2만 원을 썼네요. 그러면 숙박비 50만 원과 교통비 20만 원은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될 거고 거래처 선물대는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개인 기업인 한공상사의 사장과 과장의 대화 내용인데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 김 과장, 우리 아들이 한국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래 있고. 등록금 500만 원을 회사 보통 예금에서 인출해서 납부해 주게. 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개인 회사에서 사장이 돈을 가져가면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이 돈 가져가면 돈 빼고요.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인출금. 계정 과목 이름이에요.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가고 원래는 자본금을 줄여야 되는데 출자할 때 자본금이니까 연도 중에는 자본금을 쓰지 않고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돈 집어넣으면 인출금, 응? 돈 넣고 인출금, 빼가면 빼고 인출금 이렇게 했다가 여기 인출금의 잔액을 기말 결산 때 12월 31일 날 정리를 합니다. 인출금이 차변에 있냐? 그럼 대변으로 하고 자본금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중에 곧바로 자본금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4번 다음 중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결산 정리 사항이 아니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지. 기말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충당금을 계상하고 미수이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발생한 만큼 이자 수익 잡고 그 다음에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미수 수익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설에 보시면 결산 정리 사항이 자산 계정과 손익 계정에 대한 결산 정리 기타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결산 정리 사항 중에 자산은 일단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무형 자산에 대한 상각, 그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또는 기타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거,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뭐 단기 매매증권 등 갖고 있다면 기말에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외화 자산 부채가 있으면 뭐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이게 자산 계정이고 손익 계정은 여러분 자주 봤던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런 것들. 그다음 나머지 거 현금 과부적 계정 연도 중에 썼다면 정리하시고 소모품을 사와서 자산 처리하고 있는데 뭐 덜 썼다거나 이런 거 소모품 정리하시고 가지금, 과수금 등의 일시적인 항목을 썼다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시키고 법인세 비용 추산해서 선납세금 잡혀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법인세 비용 처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산 정리 사항들입니다. 통제제도는 뒤에서 몰아서 하기로 했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